안녕하세요. 남희숙 작가예요. 오늘은 제이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에게는 30년 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온갖 개인사를 다 나누며 동고동락한 친구예요. 친구는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오래전 이혼했는데 아이에 대한 교육열이 강해서 남편이 주는 양육비로 생활하며 거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간헐적으로 알바만 하며 아이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 사정을 알기에 회사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는 제가 만나서 쓰는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해왔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80% 정도요. 여행을 가도 항상 제 차로 가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도 나름의 사정 안에서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처음으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다른 대학 친구도 합류해 셋이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졸업 후 우리와 교류가 없다가 제 절친과 알바 정보 공유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둘이 보다가 이제 저까지 같이 만나게 된 친구고 전업주부입니다. 그렇게 셋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 차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절친이 다른 친구에게 돈을 얼마 썼냐고 물으며 송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도 돈을 많이 썼으니 안 주어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만류했는데도 기어이 돈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정산에 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라고 말할까도 고민하다 운전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정산 금액은 아마도 10,000원 안팎일 정말 소액이었지만 저는 그 일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친구가 제가 내는 비용을 기본값으로 인식하고 있나 싶어서요. 정말 저에게 왜 그랬을까요? 싫다는 친구에게 굳이 돈을 보낸 건 왜 그런 걸까요? 또 저는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한 걸까요? 다음에 여행을 함께 가기로 했는데 비용 정산 문제가 벌써부터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이 친구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연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분들 중 누구도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 분 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30년이나 이어져 온 소중한 관계인데 돈 10,000원 때문에 이게 흔들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이런 심정으로 사연 올리신 건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짚히는 게 있어서 오늘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친구분이 왜 그랬을까를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두 분은 서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가까운 관계예요. 세상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많지만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은 받는 거에 부담을 느끼거든요. 친구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사연자님한테 오픈하고 사연자님이 돈 쓰게 되는 상황도 받아들였어요. 친구인데 있는 사람이 좀 더 쓰면 되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양쪽 다 암묵적인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게 같은 대학 졸업하고 고만고만하게 사회생활 시작한 친구인데 한쪽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심리학에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공정성 이론이거든요. 서로가 이 관계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두 분이 자기 입장에서의 공정성을 느끼셨을 거예요. 사연자님은 내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하더라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고요. 친구분은 내가 돈을 많이 못 쓰는데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더 잘해줘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자기 방식으로 이 관계를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연자님도 이 친구한테 돈 쓰는 거 정말 하나도 안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고 그 생각이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을 정도면요. 저는 그 친구분도 인색한 성향인 사람은 아닐 거다 이렇게 짐작이 돼요. 아마 사연자님은 그동안 저 친구가 여유만 있다면 나한테 돈 아끼거나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확신하고 계셨을 거예요. 친구분이 제3의 친구한테 뭐 어떻게든 돈을 주고 싶어 한 건요. 그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다른 공정성이 적용돼서 그래요. 그 친구하고는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아. 내가 자존심 생각 안 하고 금전적 부담 지울 만큼 내가 이 관계에 그렇게까지 기여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구나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왜 사연자님한테는 안 줬을까요? 사연자님하고는 긴 시간 동안 상호 협의된 공정성 기준이 이미 있잖아요. 그동안 더 큰 돈도 사연자님이 부담하게 내버려 뒀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 작은 돈까지 준다고 하면 사연자님이 그걸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그렇게 어색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정리해보면 친구분 마음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공정성 기준이 이미 고정돼 버렸다. 그리고 그 제3의 친구분은 아직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관계다. 대략 이 정도로 좁혀져요. 사실 여기서 나중에 합류한 그 친구분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나한테만 부득부득 정산하려고 하지? 내가 그렇게 어려운가? 나만 외부인 취급인가?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 4번씩 막 거절했던 거죠. 어쩌면 3, 4만 원 하는 거 정도 내가 한번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실수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당황하셨을지도 몰라요. 정말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사연자님 마음은 왜 이렇게 심란한 걸까요? 이거 역시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합의해서 잘 유지하고 있던 내적 공정성이 사연자님 쪽에서 흔들려서 그래요. 공정성 이론이 관계에서 잘 작동하려면요. 상대방과 내가 이 관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기여한다는 건 더하기 개념이에요. 제로인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감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동안은 나는 우정으로 저 친구한테 부족한 돈을 보태주면서 우리가 함께 재밌게 지내는 시간에 기여했어. 그래서 저 친구가 나 때문에 기뻤고 우리 관계가 잘 유지된 거야. 이런 의식이 마음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연자님이 겪은 이 사건이 그 균형을 깬 거예요. 나는 내가 플러스로 기여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로였어. 이렇게 느낀 거죠. 3사람이 같이 놀러 갔고 2사람이 돈을 썼는데 한 사람한테만 정산해 주려고 해. 저 친구는 내가 돈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도 힘들게 회사 생활에서 돈을 버는 건데 그동안 내가 신경 써서 돈 쓰고 했던 게 그냥 제로가 되는 거네? 그동안 나는 뭘 하면서 산 거지? 이런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죠. 원래 사람의 호의라는 건 그 어떤 것도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호의가 반복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매번 기쁘고 고마움을 느낀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부담도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볼 때마다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 이거 생각보다 피곤한 일이에요. 매번 감정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사연자님하고 친구분은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셨잖아요. 친구분이 사연자님이 돈을 쓰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고 만날 때마다 정신 차려서 고마워하고 신경 쓰고 이런다면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참 모순적인 건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주고받는 정도가 비슷한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주고받는다는 게 유형적인 거, 무형적인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숫자로 환산이 불가능하잖아요. 돈을 쓰는 건 너무나 명료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환 가치예요.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연자님이 이 관계에서 뭘 어떻게 하셔야 할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시점에서 사연자님은 어떤 결정을 하셔야 해요. 사연자님은 이제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그 뭔가를 인식하셨어요. 아, 이 친구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관계에서 너무 계산을 안 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무 계산적이면 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관계에서는 나는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관계에서 계산 관계를 의식해야 오히려 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계산적인 게 딱 티나는 사람은 진짜 계산적이라기보다는 관계 안에서의 가치를 딱 돈으로만 보는 시야가 좁은 사람인 거죠.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 따지지 않고 서로 아낌없이 퍼주는 관계, 이런 걸 생각하셨던 걸 거예요. 저 친구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아낌없이 줬어, 이 정도 느낌인 거죠. 근데 이걸 다르게 계산해 보셔야 해요. 내가 돈을 더 쓰는 대신 저 친구가 나한테 뭘 줬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친구분이 나한테 준 게 없는데 그 관계가 유지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친구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 심리 상담 받으려면 시간당 10만 원이야. 이 친구는 만나면 마음 편안하게 해줘. 이거 인위적으로 하려면 돈 주고 명상센터 다녀야 돼. 이 친구는 만나면 재밌어. 내가 이런 재미를 혼자 찾으려면 돈 무지하게 써야 돼. 내가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베푼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받는다는 걸 계산적으로 인식해야 이렇게 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사연자님이 이런 방향으로 관점을 바꿔서 관계를 바라봤을 때 이 친구가 앞으로도 줄 무형의 가치가 내가 쓸 돈 이상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 관계는 지금까지처럼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분은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대학 때 30년 우정이면 지금 50대 정도시라는 건데요. 친구분이 딱히 경제활동 안 하신다고 하셨죠. 양육비로 생활하신다는데 자녀가 성년되면 양육비 끊기죠. 그 이혼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녀가 좋은 곳에 취업하면 이것도 더 애매해져요. 요즘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사회초년생 자녀한테 완전 의존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내가 돈을 못 쓰면 더 자존심 상해서 관계가 더 뜸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불균형은 해소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한번 느끼게 됐다면 이 관계에 대한 내면의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되죠. 사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질적 문제는 돈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연자님이 그 친구를 통해 느꼈던 어떤 행복감이 있었다면 그것도 돈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항상 더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주는 즐거운 시간만큼 나는 지금까지 쓴 것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난번 사건 때문에 이제 내가 호구된 기분이야. 그동안 내가 준 만큼 저 친구가 준 무형의 가치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앞으로 이 관계가 없는 게 내 인생의 질에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앞으로 그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공정성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이번에 나한테 경제적인 이벤트가 생겨서 이제부터는 반반정산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 친구분이 상식적인 분이건 정말 사연자님을 호구로 본 분이건 이 관계는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상식적인 분이라면 이 친구가 그동안 부담을 느꼈구나. 지금부터는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만남 횟수를 줄이겠죠. 비용도 부담되고 자존심도 상할 거니까요. 만약 친구가 착취적인 성향인 사람이다? 이런 경우면 바로 그쪽에서 빛의 속도로 관계를 끊겠죠. 근데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사연자님이 공정성에 의문을 품은 상태로 이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돼요. 또 지속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감정이 티가 날 거거든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경제 사정이 어떻건 처음부터 똑같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나아요. 특히 자주 보는 사람들이라면 더치페이 방식을 시작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주고받는 방식이 서로 굳어져도 한쪽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일이 안 일어나요. 사연자님 경우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온 관계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이 시끄러울 때
스스로 생각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방법을 알려주고 내면을 정리할 수 있게 돕는 심리 안내서가 있어요. 마음을 가지러니 이 책인데요. 사람이 마음이 힘든 거에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이 정말 제목대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리되더라 이런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세요. 어차피 인생의 질은 관점을 통해서 결정돼요. 그 관점을 내 삶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새롭게 발견하면 진짜 삶의 질이 바뀝니다. 마음을 가지러니 이 책을 통해서 내 손으로 내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감각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